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었나. 앞으로 갈수록 막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런 일이 분명히 날 거예요. 인력난. 아니면 65세 이전에. 네,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두 분의 애국자들과 함께 애국자. 하십니다. 재민님은 지금 아이가 있으시죠? 네, 저는 아이가 있어요. 42개월. 청국님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죠. 애를 안 낳을 거면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었나.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? 아니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. 일단 우리나라 저출산 최고치를 지금 또 찍었잖아요.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? 작년 기준으로 0.78까지 하락했죠. 최소 2가 나와야 되거든요. 2명을 낳아야지 최소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0.78이라는 거는 이제 인구가 앞으로 갈수록 막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반에서 또 반으로 줄어들고 하면은 금방 뭐 인구가 소멸할 수도 있죠. 우리가 막 저출산, 고령화 하면 딱 일본 떠올리잖아요. 일본이 1이 넘어요. 저희는 0.7이면 사실 상당히 낮죠, 상당히. 게다가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하면은 완전 꼴찌이기 때문에 두말할 거 없이 출산율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이게 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? 일단은 뭐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.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애 먼저 낳고 뭐 결혼해도 뭐 아동 케어를 하는데 나는 아동 케어라 들어가지고 아동 케어가 아이돈 케어구나. 아이돈 케어.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는 문화가 워낙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안 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저는 솔직히 맞벌이를 해보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완전 공감해요. 현실적으로 진짜 이 부분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되게 많이 겪었었거든요. 외벌이로는 거주의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교육비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애를 둘 이상 가지려면 한 명이 무조건 그만두는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소득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높아져요. 맞벌이를 해도 사실 아둥바둥할 수도 있는데 결혼 정년이 더 늦어지는 것도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부로서 만약에 조금 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경제적 이유가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거에 대한 또 거부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요즘 이제 딩크족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애로 인해서 나온 행복보다 둘만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. 그게 또 이제 사회적 트렌드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두 분은 어때요?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요? 근데 저도 청국님처럼 낳지 않을 거면 결혼은 할 이유가 없지 않나. 저는 아기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. 저는 그리고 애들을 가르쳐 봤었는데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MZ들의 어렸을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MG 오브 MG. MG 오브 MG. Z도 아닌 그 세대들은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뭐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렇게 MZ도 결국은 꼰대가 되어갈 수밖에 없죠.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큰가요? 그쵸. 왜냐면 이제 GDP 계산할 때 가계, 기업, 정부, 뭐 수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가지고 생산력의 어떤 원동력의 노동 인구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봐더라도 투자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 그 나라 입장에서도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받죠. 인구가 줄면 이제 내수 시장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. 수요나 소비가 줄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럼 이제 내수 시장과 관련된 산업들은 다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진출하거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성장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. 뭐 대한민국 성장률만 봐도 올해 한 1.3%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많아야 2.5%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이미 저성장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인구가 계속 줄면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.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을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일본이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인가? 유효구인 배열이라 그래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구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들 많이 봤었거든요. 예전에 제가 일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원래 기업의 면접관이 면접자를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. 일본 반대예요. 면접자가 면접관을 면접을 봐요. 너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?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면접자가 갑이 되는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인력난. 그런 일이 분명히 날 거예요. 예. 한국에 투자는 안 하시겠네요? 이거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. 주가의 상승이랑 반드시 연계되냐?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. 근데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매력도는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.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 아까 청국님이 얘기했을 때 1.3 정도인데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1.3이에요. 저희가 이머징 국가로서 중진국 약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성장률이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낮아요. 해외에서도 막 투자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젊은 층 현재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나 자주 언급되는 데가 베트남,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거든요. 젊은 층 인구 비율이 꽤 높아요.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확실히 성장성을 논할 때는 인구 경제 구조의 젊은 층 인구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출산율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 미래의 젊은 층이 크게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심각한 위기인 거죠.
그 연금 개혁 관련된 것도 화두가 굉장히 커요. 아무래도 네. 저출산이다 보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나중에 국민연금 받고 생활해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자체가 없어요. 진심으로요. 진심으로. 해마다 어디서 연구에서 발표하면 고관식이 당겨졌습니다. 줄어들었습니다.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납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수령할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늘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고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개혁은 필요한데 여기 어떻게 개혁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최근에도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했잖아요. 그게 사실상 국가가 이제 개인연금으로 니네가 잘 굴려봐라, 그 의미가 아닌가 저는. 만약에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. 계속 넣을 돈이 없는데? 그래요. 빚내서라도 해 그러거든요. 사람마다 다른데 15%예요 세액공제가. 연수익률 15%를 보장해 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도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. 저도 권유를 하는데요. 네가 진짜 부자가 될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65세 이전에 죽거나 아니면 무조건 들어라. 왜냐면 노후 대비를 해야 되니까. 제가 볼 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지금 연금 저축을 가입을 하는 건데, 세제 혜택도 있고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미래에 이제 복리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생활비는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돼야죠. 부자가 되거나 일찍 죽거나. 아니면 이미 부자이거나. 부자들은 오히려 더 해요. 절세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. 부자들은 오히려 더.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인가요?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 노인 빈곤율이 한 38.9%로 OECD 국가 중에 1위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조금 이제 줄어들 것 같은데 저희 뭐 할머니,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은 확실히 노인 빈곤 문제가 크긴 한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계속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,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같이 부양을 하면 상관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.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 자체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. 예. 개인들은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? 지금 저희 부모님 나이대가 이제 한 60대 중반이시니까 그분들한테 갑자기 뭘 준비하라고 하시면 좀 어려울 수는 있죠.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죠.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좀 보이잖아요. 정년은 내가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55세에서 60이면 끝이고, 내가 기대 수명이 80에서 90인데 20년을 더 살아야 돼. 20년 일 없이. 예를 들어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해야죠. 어떠세요?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. 이제 항상 투자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지인들한테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투자할 거냐, 열의 열 정도는 다 투자하지. 지금 현재 미래 10년 생각하면은 지금 막 타이밍을 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해야 돼요. 저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니까 첫 단추를 좀 잘 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.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, 투자는 평생 한다 생각하시고 배워도 보고, 배우기 귀찮다고 하면 맡기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천천히 거북이처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